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가 오늘장 개장하기 전 꼭 봐야 할 체크포인트를 제시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공투자 기원 오늘의 오늘장 개장 전 체크포인트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중국 봉쇄 완화의 내년 회복 전망, UBS GDP 전망치 4.4에서 4.9%로 상향 조정. 크레디트 스위스 나이키 매수 목표가 110달러에서 122달러 상향 조정입니다. 오늘 중국 경제와 나이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실 텐데요. 중국 GDP,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내년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살려야 되고 이에 따라서 또 금리를 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에 3월에 중국에서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자, 내년 중국 경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내년도에 제일 중국 경제가 괜찮아질 거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봉쇄 완화죠. 그래서 연말에는 지금 뭐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중국 인구가 뭐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서 확진자 수 나오고 사망자 수 나오는 게 몇백만 수준이 아닐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천만 단위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분명히 좀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면역이 좀 생기고 그리고 그 봉쇄 완화의 효과들이 이제 경제를 조금씩 이제 들어 올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UBS도 어제 4.4에서 4.9로 올렸고요. 노무라도 거의 5%대까지 올렸고 또 이제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내년도 경제는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중국 쪽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거의 전체적인 증권사들이 중국의 봉쇄 완화, 내년 봄에는 리오프닝을 할 거다. 또 이제 다른 나라와의 어떤 여행 같은 것들도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지금 중국 차트인데 상해종합지수인데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제 많이 빠지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이제 내년도에 중국의 이제 오픈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낙관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화장품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모멘텀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중국 관련주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좀 지나간 보복 소비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 또 중국 정부 자체에서의 경기 부양책들로 인해서 내년 중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노무라의 전망도 5%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노무라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에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마이너스 성장까지 보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인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년도에 또 회복세를 보이는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해열 진통제에 대한 수급이 좀 차질이 있었는데 또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이런 해열 진통제나 감기약의 수급이 또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의 자금들은 또 이런 경기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중국 쪽으로 향해 갈 것인가도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장 안에서 계속 테마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 안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의 수혜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오늘 또 하나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의류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이후에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로 또 분류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쪽이 최근에 보험 자동차 증권, 자동차 들어갑니다. 근데 좀 부진하고요. 이런 쪽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중국의 경기 회복을 보고 우리보다 좀 중국 쪽으로 향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지 궁금하고요. 중국 경기 회복의 수혜 섹터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좀 의견 여쭙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섹터에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른 나라로 가기는 항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중국으로 가는 것도 힘들고 일단은 어느 정도 팔으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재매수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론에서 그건 떠드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거는 수혜로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중국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탈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섹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LCC, 그다음에 면세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요. 화학 섹터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면은 그리고 철강 업체도 기존의 재고분을 조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루두루 어쨌건 수혜는 조금씩은 다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회복이 우리 수출 모멘텀에 또 회복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세부적인 섹터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 여행, LCC, 여기에 면세점과 화학까지도 수혜 예상해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뭐 이제 그 중국 관련주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은 뭐 당연히 이제 좀 움직일 것 같고 또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좀 중국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파라다이스 주가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해요.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이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카지노 쪽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것들 중국이 다시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는 아무래도 반도체와 다르게 좀 중국 쪽에 이제 뭐 그 제재가 좀 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도 중국의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또 이제 뭐 어제 우리 얘기했던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전체 물류가 좀 활성화되게 되면은 운임비 같은 것들이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뭔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중국이 리오프닝 하게 된다면은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관련된 부분을 그 하방을 조금 받쳐주는 글로벌 경기를 전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할 것 같기 때문에 네. 중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면은 글로벌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방어해주는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다고 중국 경제 회복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운까지 또 수혜주로 꼽아주셨는데요. 다음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개장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다음은 나이키 되겠죠. 예, 나이키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20일 실적 발표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재 가운데 또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또 관련주 국내 증시에 있을까요? 일단 뭐 나이키와 관련돼 가지고 어제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이제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매수였는데 사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 없지 않다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지금 나이키 차트인데 요즘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제일 지금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그동안에 나이키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재고였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좀 그 재고량 조절을 하면서, 좀 뭐 약간 좀 그 싼값에 다들 내놔가지고, 많이 팔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고량 조절이 상당히 좀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이 넓은데 중국이 지금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 되고 사람들 돌아다니고 하게 되면은 나이키의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질지언정 전체 뭐 매출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나이키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나이키 실적이 나오죠. 그 실적과 함께 이제 가이던스가 아마 제시가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이던스일 것 같은데 나이키 쪽에서도 내년도에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기대를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어떤 전망을 내놓게 된다면은 그럼 나이키 주가도 오를 뿐더러 우리 시장의 이제 의류주들이 요 근래에 많이 좀 안 좋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같이 눌려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의류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의류주들이 상당히 좀 밸류상으로는 다들 싸요. 내년도에 23년도 전망으로 봤을 적에 지금 PER이 거의 뭐 5배 이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류주들이 오히려 나이키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영업무역 같은 종목도 한세시럽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FNF는 그 중국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미리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기대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이키가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쪽 의류업체들도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키에 대한 또 OEM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의류주 전반적인 또 투자 심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의류주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 최원재 전문가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의류주도 화장품주와 함께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로도 꼽히는데요. 의류주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의류주는 뭐 FNF는 중국 관련으로 같이 좀 엮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한세시럽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조금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OEM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은 환율이 상당 부분 안정돼 있고 추가적인 하락도 내년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환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던 것을 다시 조금 이제는 그런 기대는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OEM 관련 업체들은 지금 내년에 환율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워낙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실적도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내년에 경기 침체로 미국에서 과연 이제 소비가 얼마만큼 받쳐주느냐. 그게 결국에는 환율 리스크를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OEM 관련해서 한세시럽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환율하고 미국의 재고분 밀접하게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로 봤을 때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의류 OEM 쪽에 주고 계시는데요. 다만 재고 조절에 성공을 한다면 관련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방산업계 수주 잔고 높아지고 있다. 수출 신기록 전망. 수주 계속 되고 그러면서 또 큰 수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반응을 보였고요. 수출 금액 같은 경우는 좀 후발적인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 선반영되지 않았나요? 후발적으로 좀 반영된 게 좀 남아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국내 방산업계 수주 잔액이 1년 새 18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수주 잔액이 결국엔 늘어난다는 것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인데요. 연말까지 방산업계 수주 잔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반영 안 된 게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이제 5조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이 이제 반영될 것이고 업계가 이제 방산업계 쪽에서 기존에 맺은 계약 중 수주 잔액으로 아직 반영되지 않은 물량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주 호황이면서 수출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170억 달러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50억 달러 더 늘어날 수 있다. 며칠 안 남았지만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내년에도 호황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산 무기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주 잔액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매출로 본격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도 지금 방산업계 4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주로는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현대로텐 이런 대형주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서부터 보면은 방산 4사 중 가장 이제 수주 잔액이 많습니다. 1년 전보다 약 30% 증가했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그렇다고 해서 적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약 10% 중후반대로 전부 다 늘어났고요.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는 움직임, 계속적으로 5일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박스권 상단 뚫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박스권 상단 뚫고 121선에서의 저항을 한번 봐야 될 것이에요. 121선이 지금 한 55,500원 정도 되는데 일단 거기서 저항을 받을지 거기 뚫고 나서 저항을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단에서 하방을 다지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방산업체에 상승하면은 같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로템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하단에서 이제 좀 지지하는 모습.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뭐 수주 잔액이 많이 늘어난 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 부분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포함해서 방산 4사 자체가 3분기 수주 잔액이 76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1년 사이에 18조 원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방산의 수주 전망 계속 밝을까요? 간단하게 또 의견 신기수 전문가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증가율로는 방산 글로벌 1위라고 그래요. 수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수출이 증가하는데 수주가 안 늘 수 없겠죠. 수주는 내년까지도 늘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의 유력한 그 방위 산업 업체라든가 글로벌 업체들은 지금 미국에서 주문하는 거 그리고 유럽에서 주문하는 거 이거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주면서 지금 재고 그 줄어든 부분 채워야 되거든요.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 틈새를 우리 시장이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년까지도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일단 가성비 쪽에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상당히 좋고 납품 어떤 이제 그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방산 쪽은. 네, 폴란드 잭팟이 있었던 올해였고요. 사우디 쪽에서도 내년 연초쯤에 방산이나 원전 쪽에 좀 실질 수주가 나올 거라는 또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에서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